자, 이번 강의에서는 대추적 알고리즘 파트 2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파트 1에서는 대추적 알고리즘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를 말씀드렸고, 그리고 4퀸스 프로블럼, 이를 확장한 n퀸스 프로블럼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그리고 몬테카로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sum of subset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대추적 알고리즘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장에서는 그래프 컬러링 문제하고 해밀토니안 서킷 문제하고 그 다음에 제로원 냅셈 문제를 대추적 기법을 통해서 해결하는 그런 과정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프 컬러링 문제는요, 지도에 m가지 색으로 색칠하는 문제인데 m개의 색을 가지고 인접한 지역이 같은 색이 되지 않도록 지도에 색칠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V1, V2, V3, V4 이와 같은 실제로 그래프로 표기된 지도가 있을 경우에 실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V1하고 V2는 하나의 얘는 우리가 도를 하나 표시한다고 생각해 보죠. 그러면 이 도에 인접한 다른 도들을 이렇게 그래프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도를 여러분들이 구분하기 위해서는 인접한 그런 도하고 같은 색깔이 되면 안 되겠죠. 그랬을 때 이 같은 실제로 인접한 지역에 대해서 다른 색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고, 실제 이 지도에 m가지 색으로 색칠을 하고자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 두 가지 색으로 문제를 풀기는 불가능합니다. 왜 그래요? 실제 V1하고 인접한 지역은 세 개가 있잖아요. V2, V3, V4 이게 세 개가 있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두 개의 색을 가지고 칠하게 되면 결국은 인접한 지역이 같은 색깔로 칠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총 세 가지 색을 사용하면 총 6개의 해답을 얻을 수가 있는 그런 형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주어진 색깔 M이 있는데 이 M 형태를 가지고 우리가 실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다루는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그래프 컬러링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 컬러링을 만들기 위해서는 역시 상태 공간 트리하고 프루닝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루트에서 이 부분 즉 4개의 그런 정점에 대해서는 실제 이 루트에서 이 V1에 대해서 세 가지 컬러를 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이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첫 번째 컬러, 두 번째 컬러, 세 번째 컬러. 역시 마찬가지로 이 V1에 대해서 이제 V2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세 개의 컬러를 만들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보시는 바와 같이 색깔을 V1에 대해서도 1, V2에 대해서 1을 하면 V1하고 V2가 인접해 있죠. 그렇죠? 이런 경우에 여기서 프루닝이 생긴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2번, 3번은 서로 다른 색깔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색칠이 가능한 그런 경우가 되겠고요. 다시 이제 실제 색깔이 이제 V1이 1번, V2가 2번, 그 다음에 V3이 있는데요. 이 V3을 보니 여러분들이 이 V3이 1이 칠해질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V1이 1번으로 칠해졌고 V2가 2번으로 칠해졌는데 V3번을 또 1번으로 칠하면
당연히 V2하고는 다른 색깔이지만 V1하고는 같은 색깔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이제 여기서 프루닝이 생기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색깔 2번 색깔로 칠한 경우는 당연히 V2하고 V3가 같은 색깔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역시 이제 색깔을 세 번째 색깔로 칠하면 당연히 되겠습니다. 자, 이런 상태를 보면 실제 V1하고 V2하고 V3가 지금 1번 색깔, 2번 색깔, 3번 색깔로 칠해져 있는 상태가 됩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V4를 이제 또 색깔 어떤 걸로 선택하느냐 이런 경우에 그러면 이 4가 1로 선택이 되면 당연히 V1하고 뭐가 돼요? 인접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안 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V4가 2번 색깔로 칠해지는 경우는 이제 문제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그런 솔루션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3번 색깔은 이 V3하고 인접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해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을 이 백트래킹을 통해서 해결을 해보고 결국 이런 그 상태 공간 트리를 우리가 프루닝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부름이 일어나는지 구체적으로 또 설명을 하도록 하죠. 자, 그래서 실제 이런 그 그래프 컬러링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백트래킹 형태의 알고리즘을 디자인을 해보면 입력은 n 노드의 수고요. m은 색깔의 수고, 그 다음에 wij는 실제 연결이 되어 있으면, 즉 i 버텍스하고 j 버텍스가 연결이 되어 있으면 true, 그렇지 않으면 false가 되는 그런 인풋이 주어져 있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vcolor i는 i번째 노드에 할당된 색입니다. 이 색은 당연히 1번부터 n번 사이에 존재를 하겠죠. 자, 그래서 초기 호출은 당연히 m coloring 0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m coloring 0가 되겠고요. 그럼 m coloring 0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 i가 프로마이징 하냐, 즉 색깔을 칠할 수 있느냐 이걸 체크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i가 만약에 n이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전체 색깔이 칠해진 결과를 우리가 리턴을 하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프로마이징인데 i가 n이 아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제 컬러링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컬러 1에서 컬러 m까지 모든 경우를 다 고려를 해서 v 컬러 플러스 i 플러스 1은 당연히 이제 컬러다. 이 해당되는 컬러 번호죠. 번호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1번부터 n번까지 색칠을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m 컬러링 i 플러스 1을 호출하도록 그렇게 되게 되면 여러분들이 depth first search를 통해서 모든 노드의 모든 색을 시도를 해보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이 프로마이징 하는 쪽에서 이제 어떻게 색칠이 실제 되느냐 안 되느냐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프로마이징 쪽에서는 인덱스 i가 들어오면 실제 여러분들이 디폴트로 우리가 true라고 설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j는 1번부터 체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wij가 우리가 실제 그 v하고 뭐예요? vi하고 vj를 연결하는 연결 여부를 나타내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연결이 되어 있으면 true, 그렇지 않으면 false 이렇게 되죠. 그래서 프로마이징에서는 실제로 뭘 체크하느냐 그러면 j가 1인 경우부터 시작해서 j가 i보다 더 작은 경우
그 다음에 이 값이 true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wij가 true이고, 그렇죠? true이고, 그 다음에 vcolor i하고 vcolor j가 같으면, 즉 무슨 이야기냐 그러면 실제로 이게 vi다 가정하면 실제 전에 고려했던 모든 정점들이 있는데, 이 전에 고려했던 모든 정점, 즉 1번부터 해서 i-1번까지의 정점을 다 고려를 했고, 그 고려된 거에 대해서 실제로 만약에 vi하고 vj가 연결이 되어 있고 실제 컬러가 만약에 같다 이렇게 가정이 되면, 컬러가 같다 이렇게 가정이 되면 뭐가 되겠어요? 이거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즉 우리가 컬러링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실제 스위치 false 해서 promising이 false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경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서로 컬러가 다른 경우를 체크하는 실제 이 프로그램이 promising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모든 정점에 대해서 인접하고 색이 같은지 여부를 조사를 해가지고 만약에 인접하고 색이 같은 게 있으면 false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은 경우는 뭐야? true로 promising을 넘겨주면 실제 true가 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색칠이 이루어지는 거고, 그거로부터 다시 이제 실제로 단계별로 이제 색칠이 이루어져서 최종적으로 이제 우리가 원하는 그런 색칠의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기본적인 그 형태에서 우리가 대추적 알고리즘을 적용할 때 이제 어떻게 하느냐라는 걸 봅시다. 그래서 노드의 개수 n은 4가 되겠고요. m은 이제 3 컬러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대추적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실제 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쭉 내려왔죠. 그래서 만약에 실제 V1에서 V2로 가는데 V2로 가는데 V2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1번이라는 그런 그 컬러링이 이루어졌는데, 실제로 이 V2와 컬러하고 V1의 컬러가 서로 같죠. 그럴 경우는 이게 스위치가 폴스가 일어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프루닝이 일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V1이 1이고 V2가 2고 그 다음에 V3가 지금 1로 어사인 되어 있다. 이럴 경우는 프로마이징 콜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V3이니까 i가 3이 되겠고, 이 3에 대해서 1부터 2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인접성 여부를 체크를 합니다. 그러면 V1하고 V3하고 V1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지를 체크를 하고, 그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V1하고 V3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컬러가 있는지를 체킹을 합니다. 그리고 컬러가 같은지도 체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같으니까 1, 1이니까 여기서 프루닝이 바로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과정을 쭉 거치게 되면 결국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이런 실제 컬러링 메서드, 즉 V1 컬러에는 1번, V2 컬러에는 2번, V3 컬러에는 3번, 그 다음에 V4 컬러에는 2번, 이렇게 컬러링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여러분들이 실제 M 컬러링을 하는 그런 방법들을 다 찾아갈 수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복잡도를 따져보면 여러분들이 보세요. 하나의 그런 처음에 이 V1이라는 버텍스가 있으면 이 루트 버텍스가 있죠. 그 다음에 이 모든 컬러들을 다 여러분들이 버텍스 V에 대해서 첫 번째 버텍스에 대해서 다 체크를 해야 되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 컬러가 몇 번 우리가 고려해야 되냐? n번 한테 다 고려를 해야 돼. 그 다음에 또 여기 마찬가지로 이 첫 번째 컬러가 정해져 있으면 두 번째 컬러에 대해서 또 m개의 컬러에 대해서 두 번째 버텍스에 대해서 m개의 컬러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적용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고려하는 거는 1 플러스 루트 1, 그렇죠? 그 다음에 첫 번째 랩에 V1에 대해서 m,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V2에 대해서 하나하나에 대해서 m가지의 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 m의 제곱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쭉 내려가면 결국 m개의 버텍스까지는 m의 n승계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거를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면은 m-1분의 m의 n 플러스 1승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결국 모든 경우에 대해서 실제 타임 컴플렉시티를 계산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익스포넨셜한 그런 타임 컴플렉시티를 갖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제 백트래킹 알고리즘을 적용하면 프로링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실제 이제 요 최악의 시간 복잡도를 갖지 않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실행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런 것들도 시험을 한번 해서 몇 개의 노드가 실제 몇 개의 노드들이 우리가 카운팅이 일어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세보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알고리즘을 한번 짜보시고 프로닝이 이제 몇 개가 만들어지는지도 체크를 해서 실제로 우리가 대추적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리즘을 실행할 때 몇 개의 노드가 실제 만들어지는지, 몇 개의 노드가 만들어지는지를 여러분들이 계산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요 n-1분의 m의 n 플러스 1승 마이너스 1, 요 개수죠. 결국 요 개수보다는 얼마나 줄어드는지를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보시면 아마 굉장히 좋은 그런 실제 실험 모델이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해밀토니안 서킷 문제입니다. 해밀토니안 서킷 문제는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V1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V1에서 출발해서 모든 정점을 한 번만 방문을 하는 거예요. 한 번만 방문을 해서 자기 자신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실제 주어진 노드에서 시작해서 모든 노드를 한 번씩만 방문한 뒤 다시 시작 노드에서 끝나는 경로를 찾는 문제를 우리가 해밀토니안 서킷 프로블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해밀토니안 서킷 프로블럼을 어떻게 이제 백트래킹을 통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느냐 이런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런 항목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래서 대추적 방법을 적용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이제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경로상의 i번째 노드는 그 경로상의 i-1번째 노드와 반드시 이웃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야 될 거고요. 그래야 이제 실제 모든 노드들을 하나씩 한 번씩 갈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n-1번째 노드는 반드시 0번째 노드와 이웃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출발점으로 복귀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i번째 노드는 그 앞에 오는 i-1개의 노드가 될 수가 없는 형태다. 결국 이제 모든 앞에 있는 노드들을 다 방문한 상태에서 다시 이제 i번째 노드를 가야 되겠다.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백트래킹 알고리즘 다음과 같이 만들 수가 있습니다. n은 노드의 수고요. 그 다음에 wij는 임선이 있으면 true, 그렇지 않으면 false가 되겠습니다. 자, 출력은 여러분들이 v-index i는 경로상에서 i번째 노드의 인덱스하고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로상에서 i번째 노드의 인덱스가 몇 번이냐 이런 것들을 이제 알려줄 수 있도록 만들어진 그런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해밀토니안 사이클에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V 인덱스 제로는 1이 될 거고요. 그래서 해밀토니안 제로라고 호출을 처음에 하시면 되고, 이 해밀토니안 제로라고 호출이 되면 다음과 같은 알고리즘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인덱스 J 선언을 해놓고요. 먼저 프로마이징 I입니다. 즉 I 노드에 대해서 내가 프로마이징 하냐 안 하냐를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I가 프로마이징 하다 이럴 경우에 I가 n-1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V 인덱스 0 to 그 다음에 이제 V 인덱스 n-1 해서 모든 그런 방문할 때 정점들을 여러분들이 출력하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실제 V 인덱스 0가 1이기 때문에 V1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V1부터 시작하는 그런 형태로 우리가 가정을 하시면 되겠죠. 자, 이런 상태에서 이제 I라는 놈이 프로마이징이다 라고 가정을 하면 실제 J가 2부터 N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V 인덱스 I 플러스 1 이코르 J라고 넣고요. 그리고 해밀토니안 I 플러스 1을 호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양이냐 그러면 실제 어떤 정점이 I번째 정점이 있다 그러면 실제로 첫 번째 시작되는 정점 즉 V1이라는 건 빼고 나머지 2번부터 해서 그쵸? 2번부터 해서 n번까지 이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해서 우리가 실제 경로를 체크를 해보는 그런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실제로 이제 이런 경로를 체크를 할 때 당연히 여러분들이 어드젠스트 그래프, 어드젠스트 매트릭스죠. 어드젠스트 매트릭스를 이렇게 실제로 이용해서 우리가 실제 프로마이징을 체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런 그 모든 그런 버텍스들을 다 고려를 해서 실제 프로마이징 한 경우는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프로마이징 하지 않는 경우는 우리가 이제 가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프로마이징 I, 즉 I 정점에 대해서 우리가 실제로 프로마이징을 어떻게 체크하느냐, 그거는 다음과 같이 체크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보시면 인덱스 I에 대해서, 즉 I죠. 자, I에 대해서 실제 우리가 보세요. 자, I라는 놈이 여기 기본적으로 true라고 놓고요. I가 n-1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실제 n-1이면 0이죠. 처음에 돌아가는 놈이죠. 그러면 이 놈이 만약에 실제로 뭐예요? 자, 요게 I가 n-1이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 놈이 0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죠? 0이다 그러면 엣지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야 true가 되니까, not이니까.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스위치 false가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노드는 마지막 노드와 같아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그런 경우가 없게 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I가 0보다 큰 경우는 한번 보세요. I가 0보다 크고 만약에 실제로 요 놈이 그러니까 즉 I-1에서 I 1로 가는 놈이죠. 이런 경우는 실제로 만약에 없다 그러면 뭐 서로 연결되는 게 없다 그러면 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갈 수가 없으니까 이런 경우도 false가 되는 겁니다. 즉 false가 된다는 이야기는 이제 실제 feasible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I하고 I-1, I-1하고 I하고 연결이 안 돼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두 가지 것들을 체크를 해서 만약에 그렇지 않는 경우는 무조건 여기서 팩트트래킹이 일어나도록 만드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는 경우는 이제 J가 1부터 I보다 작은 경우에 대해서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더 작은 경우에 이제 하나하나씩 보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작은 경우에 우리가 실제 노드가 미리 갔다 왔다. 그러니까 노드가 미리 선택되었다. 이렇게 가정이 되면, 즉 v-index i하고 v-index j가 서로 같으면 이거는 실제로 선택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또 가면 안 되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경우는 다시 false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역시 백트래킹이 일어나도록 만들어지는 그런 알고리즘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모든 경우들을 체크를 해가지고 우리가 리턴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알고리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한번 리뷰를 해보시면 인덱스 i라는 것은 경로상의 i번째 노드의 인덱스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래서 v 인덱스 제로는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해밀토니안 제로를 부르고 n은 여기 같은 경우는 5가 되겠고, 그래서 프로마이징 제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 프로마이징 제로를 체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마이징 제로를 체크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프로마이징 1이죠. 1을 체크를 해야겠죠. 자, 프로마이징 1을 체크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1로 여기 와서 보세요. 여기는 0부터 시작했나요? 그러면 0부터 시작해야겠네요. 자, 0부터 시작하면 여러분들 0을 보면 0은 n-1이 아니죠. 넘어오고, 그 다음에 0이 실제로 여러분들이 0보다 크냐 이렇게 보니까 아니죠. 그래서 넘어가고, 만약에 그렇지 않는 경우에 j보다 더 작은 경우는 없죠. 그래서 이게 이제 넘어가는 거죠. 자, 그런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1이 됐다 그러면, 만약에 1이 됐다 그러면 이게 이제 실제로 1이 됐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i가 n은 지금 5니까 4가 아니죠. 넘어갔죠. i가 0보다 크죠. 그 다음에 v-index 0하고 v-index 1하고 우리가 보니까 v-index 0하고 v-index 1이니까 여기 1이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여기가 걸리니까 이쪽으로 오게 됩니다. 그럼 while로 넘어왔죠. 그래서 j가 1이니까 이런 경우는 그렇죠. 그래서 j가 1이 1보다 작냐 아니잖아요. 넘어가는 거고, 이러니까 결국은 이 스위치는 true가 되는 거고요. 이 true가 돼서 실제 프로마이징이 이제 true가 되니까 넘어가서 true로 작동이 되고, 이 true에 대해서 이제 다음 단계로 진행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들을 이제 하나하나씩 여러분들이 체킹을 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실제 끝까지 여러분들이 가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해밀토니안 서킷을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만약에 이제 아까 그 과정을 밟았고요. 그리고 실제로 모든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하나씩을 비교를 하니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v 인덱스 2에 대해서 우리가 체킹을 하면 i는 1이 될 거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해밀토니안 2에서 j가 2, 3, 4, 5에 대해서 체킹을 합니다. 그래서 프로마이징 2를 체크하고, 그 다음에 또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 증가된 거에 대해서 또 프로마이징을 체크하고, 이런 과정들을 지속적으로 실행하게 되면, 그러면 이 알고리즘이 이제 작동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알고리즘에 대한 시간 복잡도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실제로 하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 하나에 대해서 모든 나머지 정점들, 즉 n-1개의 정점들을 다 체킹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또 이 실제 앞에 있는 이 첫 번째하고 그 다음에 n-1에서 하나 선택된 나머지 n-2개에 대해서 또 이놈을 또 작업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과정들을 이제
계속 밟아가게 되는 거고요. 결국은 이 알고리즘은 결국 이제 M 팩토리얼계의 타임 컴플렉시티 갖는 그런 시간 복잡도를 갖고 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임플리멘테이션을 해서 어느 부분에서 이제 실제 백트래킹이 일어나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실제 프로그램으로 한번 만들어 보시면 굉장히 의미가 있을 거고, 그거하고 역시 여러분 타임 컴플렉시티의 시간들하고 비교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제로원 배낭 대추적 알고리즘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W는 배낭의 총 무게고요. N은 아이템의 개수입니다. 그리고 W1, W2, WN은 각 아이템의 무게가 되겠고요. 그래서 WI-1번째 아이템의 웨이트를 우리가 이 WI는 우리가 I번째, 그렇죠? I번째 아이템의 무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P1, P2 해서 PN은 각 아이템의 무게가 아니고 가치죠. 가치이고요. 그리고 PI는 즉 I번째 아이템의 프로핏 가치를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템을 우리가 P 나누기 W 값으로 오름차순으로 정렬이 되어 있다 이렇게 가정을 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무게당 가치를 우리가 실제 결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문제는 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W 하에서 최대 가치가 되도록 배낭에 넣을 수 있는 항목을 선택하는 문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면 제로 냅색 대추적 알고리즘의 N은 4고요. 라지 W는 16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에 대해서 우리가 프로핏은 $40, $30, $50, $10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각각의 무게는 2, 5, 15 이렇게 각각 주어졌고, 단위당 가치는 이제 첫 번째 게 20으로 제일 높고요. 두 번째 게 6, 세 번째 게 5, 그 다음에 네 번째 게 2 이렇게 지금 우리가 결정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실제 제로원 배낭 대추적 알고리즘은 상태 공간 트리를 구축해서 대추적을 해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노드 왼쪽 자식 노드는 해당 레벨의 순서, 예를 들면 첫 번째, 두 번째 아이템을 배낭에 넣은 경우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실제 노드의 오른쪽 자식 노드는 해당 레벨 순서의 아이템을 배낭에 넣지 않는 경우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왼쪽에는 넣는 경우, 오른쪽에는 여기 배낭에 그 아이템을 넣지 않는 경우 이렇게 이제 구분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상태 공간 트리를 구축해서 루트 노드에서 리프 노드까지의 경로를 만들어 해답 후보를 여러분들 생성하시면 되겠고, 실제로 이 문제에서는 최적의 해를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최적의 해를 찾아야 되므로 검색이 완전히 끝나기 전에는 해답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검색 과정 동안에 그때까지 찾은 최적의 해를 저장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최적의 해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프로닝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현재까지 가장 최적의 해는 뭐예요? 가장 잘 들어가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는 실제로 가치가 높은 거죠. 가치가 제일 높은 거죠. 가치가 제일 높은 게 지금 들어가 있는 거고, 이 가치가 제일 높은, 현재까지 들어가 있는 것 중에 가치가 제일 높은 건데, 그거보다 떨어지는 가치는 무조건 프로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접근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앞에서 되어 있는 건데요. 자, 여기에 루트가 이렇게 있고요. 자, 루트가 있어요. 자, 이런 상태에서 실제로 왼쪽은 들어가는 거, 오른쪽은 안 들어가는 겁니다. 첫 번째 게 들어가는 거,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아이템은 여러분들이 단위당 가치가 40이 될 거고, 실제로 뭐예요? 무게는 2가 되겠죠. 그렇죠? 자,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처음에는 배낭에 들어가 있는 단위 가치는 없고요. 그렇죠? 0이죠. 그 다음에 무게도 지금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죠? 그럼 0이고요. 실제 최대 가치, 나올 수 있는 최대 가치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되느냐? 115 정도 나온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1번이 이제 들어가면 이렇게 들어갔다. 이런 경우에 실제 지금 무게에는 이제 2가 들어간 거고요. 2가 들어갔고,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배낭에 들어가 있는 가치는 40달러가 될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최대로 만들어 줄 수 있는 게 115달러가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 뒤에 오른쪽 걸 보세요. 여기 오른쪽 걸 보면은 이게 이제 1번 자체가 이제 없어진 거예요. 아예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럼 배낭에 지금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고, 그렇죠?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게도 없고요.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최대로 생길 수 있는 게 82로 줄어들었어요. 82로 줄어든 거는 왜 그러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40이라는 자체를 없애버렸기 때문에 이제 아예 그건 고려를 안 하는 거죠. 그래서 고려를 안 하다 보니 이제 최대로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이 실제로 다시 계산이 돼서 우리가 실제로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을 고려를 해서 보면 우리가 최대 가치로 나올 수 있는 게 82달러밖에 안 나온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이런 상태에서 지금 아이템 2가 30달러의 가치를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무게는 이제 5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들어갔다고 가정하면 여러분들이 실제 40에서 실제 70달러를 우리가 가치를 놓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무게는 이제 5가 더 추가되니까 7이 됐겠죠. 그리고 최대 가치는 이제 115달러 그대로 유지가 되는 형태가 되겠죠. 자, 그런 상태에서 다시 아이템 3번을 이렇게 넣어볼까요? 그럼 아이템 3번을 넣었더니 여러분들이 상황을 잘 보세요. 이제 가치는 120, 즉 배낭에 들어가는 거는 120 정도로 들어갔는데 여러분들이 보면 7 무게 7에다 10을 더하면 몇이 나오죠? 17이 나오죠. 17이 나오면 배낭에 지금 최대 우리가 쌓을 수 있는 총 무게는 16인데 17이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이 배낭의 무게를 추월해 버렸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여기서 여러분들이 프루닝이 생기는 거죠. 프루닝이 생기죠. 오케이.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오른쪽은 아예 안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3번은 이제 더 이상 고려하지 않는 겁니다. 자, 고려하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가 계산하면 이 무게의 가치는 70불 그대로 유지가 되고 무게도 이제 아예 이제 3번을 안 넣은 거니까 그냥 7이라고 유지가 될 거고 그 다음에 가치는 어떻게 되겠냐 그러면 3번 즉 50불이라는 걸 없애버리면 나머지 뭐예요 1번 2번 3번 안 되고 4번 그러니까 이 1, 2, 4 가지고 이제 실제 총 가치를 따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 총 가치를 따지게 되면 여러분들이 실제 1번의 가치는 40, 그 다음에 2번의 가치는 30, 그 다음에 4번의 가치도 10 이렇게 되죠. 그리고 무게는 당연히 2 더하기 3 더하기 2 더하기 5 더하기 5니까 12잖아요. 그럼 16 이하가 됐기 때문에 이 모든 가치를 다 더해 주는 겁니다. 다 더해 봤더니 40, 30, 10 하니까 80 나오잖아요. 80. 80이라는 거죠. 80.
그래서 80이라는 가치가 지금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현재 지금 여기까지 고려한 것 중에 제일 높은 가치를 띄고 있는 게 여기 70이잖아요. 70. 그러니까 70이니까 80이 70보다는 크니까 다음 것도 고려를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4번이 들어가는 경우에, 여러분들이 4번이 들어간 경우는 당연히 이제 4번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가치가 10이 증가됐고, 그래서 80이 됐고, 웨이트는 실제로 총합은 12가 되고 가치가 이제 80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고려를 했을 때 가장 좋은 가치는 80이라는 거예요. 80. 70에서 80으로 이제 바뀌었죠. 자, 80이라는 가치를 가지고 이제 지금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안 들어가는 경우는 뭐 70이니까 여기서 프로닝이 생기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80이라는 가치를 띄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오게 된 거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시 여기서 이쪽으로 이제 오겠죠. 자, 여기 오면 이건 뭐 무슨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요 엣지는 2번이 안 들어간다 이런 거죠. 2번이 안 들어가니까 여러분들이 뭐예요? 실제로 요번은 생략이 됐고 현재 가치는 40으로 그대로 유지가 된 거고, 그 다음에 웨이트도 2로 이렇게 유지가 된 거고, 그러면 2번이 연결이 들어가지 않았다 그러면 최대로 들어갈 수 있는 걸 보면 2, 그 다음에 5, 여기 보면 5는 안 들어갔죠. 그러니까 2, 15, 무게로 보면 그럼 17이 됐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17에 대해서 최대 우리가 16까지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 가치의 합을 보면 40, 그 다음에 50, 10이니까 100이죠. 그래서 100에서 여러분들이 16 정도로 들어가면 가치가 얼마나 될 거냐. 이걸 따지게 되면 그 값은 98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향후에 나올 수 있는 가치가 98이라는 의미고, 이 98은 결국 80보다 크기 때문에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죠. 자, 다음 단계로 넘어가요. 자, 이걸 보니 여러분들이 이제 세 번째 아이템을 넣을 수가 있는 거고, 그 세 번째 아이템을 넣었더니 40 더하기 50이 돼서 현재 가치는 90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렇죠? 90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고, 이 90은 80보다 더 크죠. 그러니까 현재 이제 새로운 가치는 90으로 이제 전환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10이 추가됐으니까 이제 무게는 12가 되는 거고요. 역시 98이라는 값이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실제로 4번을 딱 넣으려고 했더니, 여기 4번을 딱 넣으려고 했더니 가치는 100으로 올라가지만 무게가 17이 됐기 때문에 16보다 더 크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여기서 프루닝이 생기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들어가지 않는 경우는 뭐 여러분 따져봐야 의미가 없으니까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 엣지를 보면 결국 3번도 들어가지 않는 경우입니다. 3번 들어가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다 집어넣어 보세요. 20, 여기 1번, 2번도 안 들어갔죠. 그러니까 1번하고 4번이 들어가는 건데 무게는 7이 되고 가치는 50이에요. 50이 되니까 현재 내가 구해졌던 거가 90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90보다 이게 다 작으니까 이제 더 이상 여기서 진행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여기 이쪽으로 와서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 중요한 요소입니다. 현재 지금 배낭에 들어가 있는 게 90이죠. 90. 최대 이제 90까지 나왔는데 이 그 1번이 안 들어가게 되면 나머지 걸 여기 2번, 3번, 4번을 이제 고려할 텐데 이거를 다 여러분들이 더해 보세요. 그러면 20이 되죠. 총 무게는 20이 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여기 가치가 30, 50, 10이니까 다 더하면 몇이 나와요? 90이 나오죠. 근데 90인데 여러분들이 지금 20이 들어갔을 때 90이니까 16이 들어갔을 때는 82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82가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82는 90보다는 더 작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프루닝이 딱 생겨서 더 이상 이제 진행이 안 되는 그런 형태로 알고리즘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알고리즘들을 여러분들 지금부터 이제 하나하나 차근차근 좀 소개를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제로운 배낭 추적 알고리즘은 여러분들이 검색하는 동안에 최적의 해를 찾아서 베스트 변수로 이제 저장을 해 놓는 거고요. 그래서 베스트는 지금까지 찾은 최적의 해답입니다. 그리고 value v는 v마디에서 해답치를 이야기하는 그런 형태고요. 그래서 체크 노드에서 노드 v는 실제 v의 가치가 best보다 더 크면 우리가 v의 가치를 best라고 딱 놓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v에 대한 parameter을 체크를 해가지고 그 v에 대한 각 그 자식들에 대해서 체크 노드를 다시 이제 하는 그런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금방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W를 우리가 배낭의 총 부피, N은 아이템의 개수라고 하고 WI는 i번체의 가치, 그 다음에 PI는 i번체의 profit이라고 하고 이제 오름차순으로 다 정렬을 해놨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겁니다. profit이 있는데 이 profit이라는 변수는 현재 노드까지 포함된 가치의 합이고요. 그 다음에 weight는 현재 노드까지 포함된 무게의 합입니다. 그 다음에 total TOT weight는 해당 노드까지 얻었을 때 구할 수 있는 무게의 총합을 이야기하고 이게 large W를 넘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bound라는 게 있는데요. 이 bound는 해당 노드까지 얻었을 때 구할 수 있는 가치의 상한선이 뭐냐 이걸 나오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max profit은 현재까지 찾은 최선의 해답이 주는 그런 가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이제 베스트하고 동일한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알고리즘은 여러분들이 바운드하고 토탈 웨이트를 profit과 웨이트 값으로 초기화를 시키고요. 그 다음에 TOT 웨이트가 W를 초과하는 아이템을 구할 때까지 이제 탐욕적으로 이제 아이템을 선택하는 것을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남은 공간이 허용되는 무게만큼 마지막 아이템의 일부분을 취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가치를 바운드에 넣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제 depth first search를 하게 되는데 이 depth first search로 각 레벨을 방문해서 다음 과정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해당 레벨의 profit과 weight를 계산을 하고요. 또한 당연히 이제 바운드도 계산을 하죠. 그래서 만약에 W가 large W보다 작고 바운드가 max profit이면 검색을 계속 진행하고요. 그렇지 않는 경우는 백트래킹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무게가 실제로 배낭의 최대 무게보다 작은 경우에 결국 이제 넣을 수 있는 경우를 이야기하겠죠. 즉 그 아이템을 넣을 수 있는 경우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바운드가 맥스 프로핏보다 더 커야 된다는 이야기는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머지 물건들, 현재 이제 나머지 있는 물건들을 다 넣어봤을 때, 넣어보면 맥스 프로핏, 즉 현재까지 구했던 맥스 프로핏보다 더 큰 경우에 진행을 하자 이런 거죠. 근데 만약에 더 작다 그러면 앞에 이제 향후에 남아있는 것들을 다 고려를 해도 지금 현재 가치보다 더 떨어진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진행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다 고려를 해서 우리가 실제 추진을 해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백트래킹 알고리즘 다음과 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트래킹 I equal index I, 그 다음에 profit, 그 다음에 weight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weight가 large W보다 작거나 같고 그 다음에 profit이 max profit보다 더 크면 그럼 이제 우리가 max profit을 profit을 max profit으로 놓고요. non best는 i라고 설정을 하고 그 다음 best를 우리가 include 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 i가 promising이라는 걸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i가 promising이면 그러면 넣은 경우하고 안 넣은 경우 두 가지를 고려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만약에
들어가는 경우를 보면 이 들어가는 경우에 i 플러스 1이 이제 i가 되는 s가 되는 거니까 이게 들어간 겁니다. 들어간 경우는 이제 프로핏은 더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웨이트도 더해줘야 되겠죠. 그죠? 웨이트도 더해줘요. 들어간 거에 대해서 더해줘야 될 거고, 만약에 안 들어갔다 그러면 프로핏은 뭐 그대로겠죠. 웨이트도 그대로고요.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경우하고 안 들어가는 경우, 오케이, 이렇게 체크를 하시고, 프로마이징인 경우는 이제 이게 아까 이 조건입니다. 그래서 그 조건을 따져야 되겠죠. 즉 뒤에서 이야기하겠지만 실제로 웨이트, 즉 내가 이제 앞으로 들어갈 웨이트, 그다음에 프로핏, 현재까지 구했던 맥시멈 프로핏보다는 더 바운드가 커야 된다. 이런 조건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인덱스 i가 프로마이징이냐라고 체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토탈 웨이트, 그 다음에 바운드,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 체크를 해야 되죠. 그래서 만약에 웨이트가 라지 W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프로마이징은 뭐 이제 더 이상 진행할 게 없죠. 그래서 false라고 리턴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 나머지 경우에 대해서 체크를 해보자 이거죠. 그래서 J는 i 플러스 1이 될 거고요. 그래서 바운드 프로핏 놓고요. 그 다음에 토탈 웨이트는 웨이트라고 놓고요. 그래서 J가 i보다 더 작거나 같은 경우에 그 다음에 토탈 웨이트 플러스 실제 WI라는 놈이 WJ죠. WJ라는 놈이 라지 W보다 작은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토탈 바운드하고 그 다음에 바운드, 토탈 결국 앞으로 실제로 생기게 될 그런 그 프로핏들을 다 우리가 고려를 하는 거죠. 맥시멈까지. 그래서 맥시멈까지 다 고려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토탈 바운드하고 토탈 웨이트하고 토탈 바운드를 구하는 수식이 되겠죠. 그래서 향후에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들을 다 여기서 계산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계산을 다 하게 되는 거고, 만약에 이제 끝에까지 구했는데 만약에 이제 실제 우리가 실제 그 W보다 더 작은 것들을 고려를 했지만 우리는 이제 프랙셔널 랩색처럼 최대로 들어갈 수 있는 바운드까지를 고려하기 때문에 이 바운드에 대해서 최대로 들어갈 수 있는 요 실제 프랙셔널 바운드까지를 다 계산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만약에 이제 실제로 이 바운드가 맥스 프로핏보다 더 큰 경우에 대해서만 false, true가 되고, 만약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제 false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바운드를 계산해서 이제 맥스 프로핏, 즉 앞으로 향후로 집어넣었을 때 최대로 나올 수 있는 가치가 현재까지 구했던 가치보다 더 작은 경우는 이제 false가 돼서 여러분들이 이제 더 이상 진행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부분이 이제 여기서 체킹을 하게 되어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하나하나를 보게 되면 example로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노드에 대해서 00 노드에 대해서 wax profit 제로가 되겠고, 그 다음에 profit 제로가 되겠죠. 그 다음에 weight도 제로가 될 거고요. 그래서 토탈 웨이트를 구해 보니까 여러분들 기존 웨이트에다가 나머지 j 이퀄 1부터 실제 3-1 이렇게 구하면 이 토탈 웨이트는 우리가 7이 딱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바운드는 여러분들이 이 프로핏, 현재 프로핏 제로에서 j가 1에서부터 3까지, 3-1까지죠. 그래서 이걸 다 구했더니 여러분들이 이 모든 걸 다 더한 거, 그 다음에 프랙셔널 랩색으로 고려했던 요거까지를 구하게 되면 115가 이렇게 딱 나옵니다. 그래서 0, 40, 30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16-7, 그 다음에 곱하기 50 나누기 10 이렇게 돼서 115가 나오는 거죠. 자, 이렇게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는 웨이트 0은 16보다 작죠. 그 다음에 바운드는 지금 맥스 프로핏이 0이니까 0보다는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프로마이징이 true가 돼서 여러분들이 이제 계산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오케이, 됐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토탈 웨이트하고 그 다음에 바운드를 구하는 그런 수식이 있으니까 이 수식에 따라서 토탈 웨이트하고 바운드를 이제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토탈 웨이트는 당연히 뭐라고 그랬어요? 실제로 웨이트에다가 앞으로 들어갈 거, 이제 배낭에 들어갈 것 중에 최대로 고려했던 그까지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바운드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우리가 집어넣어서 생길 수 있는 최대 가치를 여러분들이 저장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노드 이제 여기 111로 오게 되는 거죠. 노드 111로 오게 됐고, 여기에 프로핏은 0에서 40을 더하면 40이 나오고요. 웨이트는 0에서 2를 더하면 이제 2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보면 맥스 프로핏은 당연히 이제 실제로 0보다 더 큰 그런 40이 프로핏이 형성됐기 때문에 현재까지 맥스 프로핏은 이제 40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토탈 웨이트는 뭐 여러분들 특별하게 변하지는 않았죠. 그래서 실제 16보다 작은 것까지 들어가 있는 거. 그러니까 여기 7이잖아요. 그래서 토탈 웨이트는 이제 7로 들어가 있고, 바운드는 역시 마찬가지로 실제 7까지 고려한 두 개를 고려한 게 이제 40, 50해서 40, 30인가요? 40, 30에서 70이 됐고, 그 다음에 토탈 웨이트의 프랙셔널 랩색을 고려한 부분, 그래서 16-7 해가지고 들어간 부분이 이제 요게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최대로 구해놓은 게 이제 이런 값을 이제 얻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자, 웨이트는 당연히 2니까 16보다 작고요. 그 다음에 바운드는 115니까 맥스 프로핏 40보다는 이제 크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프로미즈는 true가 리턴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2일로 갑니다. 2일로 가는 거죠. 이렇게 갔죠. 자, 2일로 갔어요. 자, 이런 상태에서 프로핏을 해봤더니 이제 여기 70이 돼야 되는데 잘못됐네요. 30하고 40하고 30을 더했더니 70이 되고 웨이트는 7이 될 거고요. 그래서 맥스 프로핏은 이제 70이 됩니다. 자, 뭐 당연히 프로미즈 true가 되겠고, 그 다음에 토탈 웨이트 7, 그 다음에 바운드는 115 그대로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했더니 프로미징이 이제 true가 되죠. 왜? 7은 16보다 작고, 그 다음에 바운드 115는 70보다 더 크거나 같기 때문에 이제 프로미징이 일어나는 거죠. 자, 이런 상태에서 다시 이제 3일로 갔다고 보죠. 3일. 자, 3일로 갔어요. 3일로 갔더니 실제로 뭐예요? 70 더하기 50 하면 120이 되죠. 그런데 실제 웨이트는 7 더하기 10 하니까 17이 됐어요. 그러니까 요런 경우는 뭐야? 16보다 크거잖아요. 16보다 크기 때문에 여기서는 실제로 16보다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프로마이징이 이제 false가 되는 거죠. false가 돼요. 그래서 맥스 프로핏은 그대로 70으로 유지를 되고 여기서 이 프로마이징이 이제 false가 돼서 여기서 대추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대추적이 위로 대추적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 됨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3-2로 갔죠. 3-2로 갔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3-2로 가면 3이 안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프로핏은 70 그대로 유지하고 웨이트도 7이라고 이제 유지가 되는 거죠. 맥스 프로핏은 이제 70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바운드를 보니까 여러분들이 프로핏에다가 실제 요 3번이 안 들어가니까 4번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4번을 넣어봤더니 바운드는 역시 10이 더해져서 80이 됩니다. 자, 이런 상태로 되니까 7이 16보다 작고 그 다음에 80은 기존의 맥스 프로핏 70보다는 크거나 같죠. 크죠? 그러니까
이 프로마이징이 이제 true가 돼서 다음 단계로 가는 거죠. 다음 단계로 갔어요. 그러니까 4일로 가는 거죠. 4일. 4일로 갔더니 여러분들이 프로핏이 이제 여기 보면 10을 더했죠. 그렇죠? 10을 더했어요. 프로핏이 10을 더하니까 이 80이 되는 거 아닌가? 80이 되는데 잘못됐네. 80이 되는 거죠. 80. 그렇죠? 80이 되고 가중치는 이제 7에서 5 더하니까 여러분들이 실제로 12가 되고, 그래서 맥스 프로핏은 10 아니에요? 10? 여기 10이죠. 40, 30, 여기 10이에요? 20이에요? 10이잖아요. 10.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맥스 프로핏은 여기가 여기 잘못했네요. 지금 33으로 갑자기 뛰었네요. 원래는 이제 이쪽으로 가서 여러분들이 4일을 한다고 가정해야 돼요. 4일을 하고 가정하면 여러분들이 여기 보면 이제 80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20이 그 다음에 80에서 이제 됐고요. 그래서 이 과정을 이제 지금 맥스 프로핏이 이제 여기 보면 80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점프를 해서 우리가 33으로 갔다고 가정을 해보자 라는 거죠. 33. 그러면 33으로 갔다 이럴 경우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33은 여기 2번이 안 들어간 거잖아요. 2번이 여기 보면 안 들어갔고 그 다음에 들어갔고 이러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면 1번이 40이고요. 2번은 안 들어갔고 3번이 들어갔다 그러면 90이죠. 90. 그러니까 맥스 프로핏은 현재 이제 80이 됐는데 이 프로핏이 90이 되면서 이 맥스 프로핏은 이제 90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그 바운드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요 2번이 안 들어갔으니까 1번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3번이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 40에 90이 됐고요. 그 다음에 5번이 들어가면 웨이트가 17이 되죠. 그렇죠? 17이 되니까 이제 오버 되잖아요. 그러니까 fractional 램석을 계산하면 요 실제로 몇 개만 들어가면 되냐면 요 10 중에 이제 4가 들어가니까 8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운드가 98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웨이트는 12는 16보다 작고요. 그 다음에 바운드가 98로 계산됐죠. 그러니까 98은 90보다 더 크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프로마이징은 이제 true가 되는 거죠. true가 돼서 다음 단계로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하나 하게 되면 끝까지 다 처리가 되고, 이 끝까지 처리가 된 게 33에서 끝나게 되고, 다른 것들은 다 앞에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다 이제 대추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가지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데브롬 알고리즘, 대추적 알고리즘을 우리가 제로운 랩색에 적용하면 시간 복잡도가 2의 n승 또는 n 곱하기 w만큼 우리가 고려가 되고, 이거의 이제 최소값이 실제로 되는 겁니다. 최악의 경우는 뭐 당연히 2의 n승이 되는데, 실제로 이 대추적 알고리즘을 해보니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미니멈 nw 그 다음에 실제 2의 n승 중에 이제 이렇게 되지만, 동적 알고리즘 돌리면 여러분들이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비고의 n 곱하기 w인데요. 실제로 이제 대추적 알고리즘을 가지고 추적을 했더니, 실험을 했더니, 여러분들 호로이츠 샤니가 이제 이걸 계속 알고리즘 돌려봤더니 실제로 대추적 알고리즘이 이 동적 알고리즘보다 더 좋은 성능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실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세 가지 알고리즘도 한번 다 구현을 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면 되게 의미 있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동적 알고리즘이 n 곱하기 라지 w라고 할지라도 이런 대추적 알고리즘을 이용하면 필요 없는 그런 그 실제 추적을 이제 더 이상 안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더 효율적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한번 이 세 가지 알고리즘에 대해서 실험을 해보시고 그 결과를 여러분들이 좀 한번 비교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을 꼭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 비교한 결과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실제로 어떤 경우에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지를 한번 시험을 해보시면 굉장히 의미 있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그래요. 자, 그래서 이번 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대추적 알고리즘을 다시 한번 공부를 했고요. 그래서 그래프 컬러링 문제를 풀었고, 그 다음에 이제 해밀토니안 서킷 문제를 해결했고요. 그 다음에 제로원 냅색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이런 그 알고리즘들이 이제 여러분들 최적화나 이런 부분에 이제 꼭 사용되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을 우리가 잘 이렇게 고려해서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앞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런 부분들이 전부 굉장히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이 필요한 그런 알고리즘들이 대부분인데 거의 뭐 익스포넨셜 알고리즘 형태로 이제 되어 있는 게 대부분인데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풀어볼 거냐, 효율적으로 풀어볼 거냐 이런 문제들을 아주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이런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컴퓨터에 구현을 해서 실험을 해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실험 결과가 여러분들 기존의 이제 이론적인 알고리즘에 비해서 얼마나 더 효율적인 실행이 가능한지 뭐 이런 것들을 한번 비교해 보시고 그런 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번 이 세 개의 알고리즘을 구현을 해서 여러분들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해서 그 알고리즘의 중요성, 대추적 알고리즘의 중요성, 그 다음에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알고리즘의 중요성 이런 것들을 꼭 한번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알고리즘도 구현을 해가지고 그 결과를 직접적으로 느껴보고 그 다음에 또 눈으로 그 시간이나 이런 것도 확인해보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이걸 뭐 숙제라고 여러분들이 꼭 이렇게 막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좀 나름대로 지적 욕구에 따라서 지적 호기심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구현해보고 확인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알고리즘 이제 거의 막바지에 다 왔는데요. 힘내시고 실제 이제 앞으로 한 3번 정도 남았나요? 한 2번 정도 강의는 남았고 이제 마지막도 여러분들이 시험을 봐야 되는데 힘을 내시고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